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오늘은 부쩍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밖을 나가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하고 평소보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던 것 같네요.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바로 다음 주면 성탄절이네요. 일단 12월 이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았고 2019년도 또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마감 방송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마감 방송을 마치고 저는 바로 공항으로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좀 해외에서 좀 지내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매주 하던 라이브 방송과 월요일 화요일 마감 시황 영상은 이 날 동안은 좀 못 올릴 것 같아서 미리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장은 12월 26일을 기점으로 12월 26일을 기점으로 많은 게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아직 정확히 못 느끼고 있지만은 연말 윈도우 드레싱도 아마 12월 26일 이후로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12월 달 미리 적자면은 12월 26일 날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해서 오늘 시장을 보면 개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에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시점에 무리하게 매매보다는 차라리 26일을 지나서 예를 들면 27일 날부터 매매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기관이라든지 외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이 배당락이 떨어진 이후의 자금들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코스닥 중소형주 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음 주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후 연말에 주식 쇼핑을 해서 연초를 맞이하면 새로운 2020년에는 정말 좋은 수익률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일단 미국 증시는 전일 국내 증시가 약간 흔들렸던 부분에 트럼프 탄핵 이슈가 있었죠. 사실 근데 탄핵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1월 초 중국과 무역협정 서명을 단행하고 그 협정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하락폭보다는 상승폭을 확대하며 미 증시는 마감을 하였습니다. 보면은 이제 탄핵이라는 게 사실 하원에서는 통과하지만 상원에서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확실성 해소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을 거로 보이고요. 이거는 더 이상 크게 문제될 그리고 노이즈가 발생할 요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좀 IT 섹터에서 다소 약세를 보였는데 장 초반의 상승 이후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다소 주춤하고 기관 개인의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약간 이 상승의 강도가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고점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기간이 뭐 2주 정도 있다가 뭐 내년 연초쯤 해서 추세 상승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폴드 한정판이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340만원 한 대에 340만원인데 몇 대를 팔았다라고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완판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이제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이 일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과 코스피 양 시장 모두 다 전반적으로 외인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 IT 섹터에서 여전히 강세가 유지됐고 일부 제약바이오의 수급도 양호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HLB 생명과학이 바닥에서 많이 올랐고요. 지난번에 이제 급등을 했던 제약바이오 HLB 그리고 젠백스에서 강한 수급을 보여줬던 하루 같습니다. 비보정 관련주들은 이제 전일 전량 매도 처리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D-Day 일정, 즉 일정 매매에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게 일정이 다가올수록 비중을 줄여야 되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까지 우리가 이제 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좋았다면 직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갔을 건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매도를 하고 관망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아마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불확실성에 도박을 거는 것보다는 네, 일단 관망이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번 주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어요. 오늘도 정치 테마주를 매매를 하고 이제 전일 종가 베팅 했던 종목을 처리하고 그 밖에 큰 매매는 많이 못했는데요. 정치 테마주 특히 이제 이낙연 관련주에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순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윗꼬리 종목이 무지하게 많은 하루입니다. 정말로 이런 흔히 말하는 개 잡주라고도 말을 하죠. 이 잡주라고도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잡테마로 엮여서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장중에 돌파 이후에 바닥 눌림을 안 주고 끝없이 하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순식간에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별로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전일 봤던 매드팩토도 오늘까지 하락이 이어졌고요. 지금 브리지바이오 또한 오늘 상장을 하면서 하락이 이어졌어요.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몇 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누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주 물량 그리고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들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특성상 이런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철저하게 바닥이 확 나온지 확인해야 되고 그 바닥은 호가창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호가창을.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23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저희가 장초 이 시초가 관심주가 클리오였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걸 종목을 따로 넣지를 못했어요. 클리오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종목을 편입을 못하고 관심주로 못 넣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장품주가 기존의 대장에서 이 외 종목으로 좀 올라버렸네요.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오늘 그래서 기존에 뭐 올라갔던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세를 좀 못 냈는데 월요일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 섹터 움직임 또 움직임 및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러가지 뭐 말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강국이 아니고 약국이기 때문에 가서 공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말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거예요. 내년에 나도 한국을 방한을 하겠다. 긍정적으로 방한을 생각해 보겠다. 뭐 그런 식의 시진핑 방안에 대한 뭐 뉘앙스라든지 이슈가 불거진다면 이쪽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쪽은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안전지대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 내년 춘절까지 네, 이 테마가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종목들 보고 넘어가죠. 오늘 종목을 좀 바꿀게요. 일단은 HLB, 그 다음에 젠백스를 추가하고 이 정도를 앞을 추가를 좀 해보죠. 네, 자, 수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수급을 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이 원웨이 상승이 나왔어요. 장 초반에 지수가 밀리면서 시장을 좀 약세 기조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봤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재편이 됐어요. 오전장에는 5G 쪽으로 2~3%대 급등 외에는 이렇다 할 종목들의 반등이 없었는데 오후 들면서 뭐 12시 넘어서 갑작스럽게 수급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도 많이 올랐죠. 좀 매매를 오늘 적극적으로 못한 게 조금 아쉬움이 좀 났는데요. 일단 코스닥 외인이 시장의 주도였고 IT와 통신,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날입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수급이 없었으나 이 운송장비 쪽이 HLB예요.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는 모습이 좀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번 주는 코스닥 매매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정강 후약의 장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종가 베팅은 무서워서 못했다면 시가에 잘못 따라가면 급락을 맞았을 거고, 이날도 시가 올려놓고 패대기, 올려놓고 패대기, 오늘도 올려놓고 패대기, 이렇게 지금 3일 동안 음봉 마감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는 뭐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코스닥은. 그래서 일단은 이 갭 구간을 지켜주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결국은 이 장기 입형이 언젠가는 돌아가는 구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위에서 이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내려와서 올라가게 되면 이 방향이 이렇게 돌아요. 그때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 연초 뭐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그 기간에 맞춰서 큰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종목 보고 넘어가죠. 오늘은 HLB 계열이 굉장히 강했어요. HLB가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 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쇼커버링에 의한 수급일 수도 있어요. 이 쇼커버링 수급일 수도 있고, 지금 4조 3천억짜리 종목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언제든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HLB보다는 HLB 식명과학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은 있죠. 오늘 장중에 13%까지 상승을 줬기 때문에 이제 60일선을 올렸고 다시 눌리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접근 시도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이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이렇게 가서 눌렸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되반등, 즉 되돌림 파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젠백스 이때 매매를 하고 이제 매매를 안 했는데, 젠백스가 단기 과열이 이제 얼추 끝날 때가 됐을 거예요. 현재 단기 과열 종목인데, 단기 과열 이제 예정 종목이죠. 조금만 더 가면 단기 과열이 걸릴 수 있는 예정 종목인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날 거예요. 며칠 안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 걸렸으니까 8, 9 다음 주 월요일이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젠백스도 수급이 좋고 이 평행선상에서 이 횡보가 굉장히 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서도 수익을 보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하루에도 이 변동폭 자체가 마이너스권 갔다가 플러스 가고 뭐 2~3%의 계속적인 수익을
주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다면 한 번 정도 이 구간을 넘기는 혹은 이 갭맥북이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최소 10에서 15% 구간의 반등 존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질 때 한번 보시고요. 녹십자 웰빙, 어제 종가 베팅주는 녹십자 웰빙을 종가 베팅을 했어요. 어제 종가는 녹십자 웰빙을 종가 베팅을 했고, 이제 장 초반에 계획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크게는 아니고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오늘 좀 아래에서 11,600원 정도 떨어지면 매수를 계획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종목은 끝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끝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뭐 5일선 구간에서 반등을 노리면 직전 고점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재료가 신선해요. 아타바이오 단기적으로는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졌죠. 지금 이 구간에서 아마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거고, 일단은 뭐 볼 수 있는 구간은 11선 구간을 봐야 돼요. 11선 구간, 워낙 롤링이 많았던 종목이라 11선 이 갭 구간, 갭을 메우며 살짝 밀리는 아랫꼬리의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1선 구간에서 3분봉 아랫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아타바이오를 보시고요. ABL 바이오는 이 구주 물량, 네, 보호예수 해제가 되면서 그 구주 물량인 것 같은데, 이 하단 보면 매수 구간으로 일단은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이 끝난 건 아니에요. 물량이 다 싸게 팔고 그러진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사막 콘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호텔신라 중기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홀딩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충분히 이 중기 추세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금이 크고 한 매매에 있어서는 이걸 꼭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해도 9만원은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갭을 띄울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갭을 띄우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속 매수 관점으로, 네, 없으면 매수로 보고 있고, 한솔테크닉스는 3분봉 이후에 양봉이 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21선에서 반등을 기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뉴파워 프라즘 SK바이오랜드는 21선 타고 가니까 21선 지속 공략을 하고, 기준은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22,0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그때 돌파 확인하고 매매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뉴파워 프라즈마는 뭐 매수 전략은 대충 11선 타고 가고, 이 아래 구간 다시 이 종목을 한다면 한 4,300원이 깨지면 좀 안 볼게요, 당분간. 근데 양음양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되고, 수급이 조금 약한 게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첨보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만들어질 거로 보여져요. 21선이 돌아가는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가 사실 뭐 LNF도 있고 대주산업도 있죠. 근데 워낙 바닥권이에요 지금. 그래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도체만 본다라고 하시지 말고, 반도체 일부, 2차 전지 일부,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 일부, 이렇게 해서 매매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를 더 넣죠. 종목을 좀 여러 개를 볼게요. 첨보 파워로직스도 저희 종목이에요. 매매를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수익권에 있는데,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이제
모르죠. 이게 얼마나 돌파시키고 다시 눌려버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에 수급 변화가 네, 유의미하게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카메라 모듈 종목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도 같이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유니셈 괜찮네요. 조정시 매수 관점. 그리고 서원을 오늘 좀 매매를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서원을 매매를 못한 게 아쉽고, 이 주도주입니다. 서원도 대장주예요. 그 이낙연 관련주에 1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원, 그 다음에 주연테크. 근데 얘는 이제 투자주의 걸리네요. 그럼 내일 또 눌리면 뭐 이런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바로 죽진 않을 거니까. 이런 애들이 거래 대금을 1600억이나 터뜨렸는데 700억 구간에서, 자 서원 넣었으면 이랴. 오늘 이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었어요. 원래 예전에 반기문 테마주 종목들이 있죠. 반기문 테마주 종목들인데 참 초반에 강하게 올라가서 상한가를 들어가고 종가에 이제 시초가까지 빼버리는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때 뭐 상따하거나 물렸던 사람들은 오늘 마이너스 30%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소 마이너스 25% 이상을 경험한 종목이에요. 일단 개미 무덤 종목인데, 이게 만약에 이 음봉매집이었다면, 이게 진짜로 음봉매집의 종목이었다면 하나 예시를 들어보죠. 체시스. 음봉매집이란 어떤 거를 말을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상한가 들어갔다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이런 걸 보고 음봉매집이라고 하는데, 이 매물대를 한번 올려서 매집한 거, 근데 이 윗 매물대에 걸려서 여기에 매물까지 음봉으로 소화한 이 음봉매집의 형태, 거래량은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그러한 모습을 음봉매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형태가 저는 일단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봉매집의 형태, 개인 세력의 물량매집이라면 여기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손절선 잡고 뭐 한 번 더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애들이 올려주면 3% 올렸다가 또 다시 뺐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운드를 정해서 손절선 잡고 비중 줄여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을 봐야겠죠. 근데 이제 컬러레이 하나 볼게요. 컬러레이를 오늘 2,000원 미만에서 들어갔어요. 2,000원 미만에서 들어갔고, 이거를 일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시간 외에서 거래가 터져줬다면 참 금상첨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 약간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시간에서 0.74 떨어지는데, 일단은 월요일날 2,000원 구간에서 반등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00원 구간에서 오늘 공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간에 떨어졌다가 2,000원 찍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진핑에 대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펴지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이 구간에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뭐 돌파 매매를 해보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마이크론, 뭐 테스나 이런 종목들도 많은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패키징 장비 업체예요. 이제 그 패키징 쪽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미세 공정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이 한계가 나중에 와요. 한계가. 그래서 쌓는 기술에 대한 이 업체, 패키징 업체 중에 하나죠. SFA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그래서 패키징 업체이기 때문에 잘 보고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실적이 양호한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고작 1,500억
이다 라고 하면 저평가라고 보여져요. 이때 캡 들었기 때문에 21선 부항까지 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즐거운 성탄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